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전화벨 소리가 내 귀를 찢듯이 울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고개를 숙인 채 내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죠. 외동아들 민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들을 이렇게 보내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지은이는 쓰러질 듯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함께 무너졌어요. 민우와 지은이는 대학 시절부터 연애하여 작년에 결혼했었죠. 결혼식 때 민우가 얼마나 행복해했었는지. 그 미소가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철저히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아들마저 잃었으니 이 넓은 집에 남은 건 쓸쓸함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픔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지은이와 연락이 뜸해진 것도 당연했죠. 그 아이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듯 했어요. 어머님, 좀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은이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설레는 기색도 느껴졌어요. 어머님, 사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우가 떠난 후에도 그의 핏줄이 이어진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이니? 정말? 내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죠. 네. 민우 오빠의 아이예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민우의 아이. 내 손주가 곧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은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내 삶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외동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던 나였지만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니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죠. 지은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지은아, 혼자 지내기 힘들 텐데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 처음에는 망설이던 지은이도 결국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지은이의 임신 소식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진 내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거실 한쪽에 아기 물품을 하나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침대 옷장난감 모두 최고급으로 구매했어요. 지은이가 말렸지만 내 유일한 손주인데 아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많이 사주시면 어떡해요? 지은이가 난처한 듯 말했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더 많은 것을 사주었죠. 산부인과 정기검진에도 항상 동행했어요. 첫 초음파 사진을 봤던 날 작은 점처럼 보이는 아기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요. 의사의 말에 안도했죠. 지은이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나는 그저 첫 임신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와 마찬가지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민우를 닮을까, 지은이를 닮을까?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내 나이 65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죠. 평생 모은 재산도 이제 의미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남긴 부동산과 사업체, 내가 운영하던 회사까지 모두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전에는 가족 없이 홀로 죽으면 모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될까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도 사라졌어요. 지은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임신부에게 좋다는 음식은 모두 해주고 태교에 좋다는 음악회도 함께 다녔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음이 돌아왔어요. 민우가 없는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의 아이가 곧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너무나 잔인한 장난을 치는 법이죠.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지은이의 임신 5개월 차 정기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이제는 익숙한 병원 풍경이 반갑게 느껴졌죠.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임산부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가 새 생명을 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묘한 유대감이 들었어요. 차례가 되어 진료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한 간호사가 슬쩍 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간호사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황급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나를 지은이가 불렀어요. 어머님, 들어가요. 진료실에서 의사는 항상처럼 친절했습니다. 아기 상태가 아주 좋네요. 잘 크고 있어요. 초음파 모니터를 보며 의사가 말했죠.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간호사의 말에 혼란스러웠어요. 지은이의 얼굴을 슬쩍 살펴보니 평소와 다름없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의심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심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나도 말을 꺼내지 못했죠. 며느리 조심하세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민우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고민도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어제 만난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내가 간곡히 부탁하자 결국 그 간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어제 병원에서 만났던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죠. 간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카페에서 만나실래요? 병원에서는 말하기 어려워서요. 약속한 카페는 병원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일찍 도착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지만 마실 엄두가 나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미라의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 조심하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에 던진 파문은 너무나 컸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병원 유니폼을 벗으니 더 젊어 보였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본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제 이름은 서미라라고 합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도 긴장했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죠.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물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바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더욱 불안해졌어요.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며느리를 조심하라니 무슨 뜻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물었어요. 미라는 잠시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만지작거리더니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녀의 말에 가슴이 더욱 조여들었죠.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지은 씨가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 일했던 것은 아시나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죠.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지은이가 병원에서 일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은 씨는 2년 전까지 우리 병원에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접수 업무를 보다가 나중에 간호조무사로 일했죠. 일은 꽤 잘했어요. 미라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긴장되어 갔어요. 그런데 미라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도청이라도 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지은 씨와 우리 병원 원장님 사이가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소문이었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알게 됐죠. 그들은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요. 충격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가슴을 누군가 세게 치는 것 같았어요. 민우가 살아있을 때, 아니, 어쩌면 민우와 사귀고 있을 때부터 지은이는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도 모르게 소리쳤죠.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았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미라는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이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병원 직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어요. 지은 씨가 퇴직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죠. 너무 공개적이 되어서. 미라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귀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잠깐만요. 손을 들어 미라의 말을 중단시켰어요. 그렇다면 민우와 결혼한 후에도 그 관계가 지속됐다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결혼 후에는 잠시 끊어진 것 같았어요. 적어도 병원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미라가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우 씨 사고 후 지은 씨가 다시 병원에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다시 원장님과의 관계가 재개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우의 장례식에서 오열하던 지은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연기였던 걸까요? 얼마나 냉혹한 사람이길래. 손이 떨려 테이블을 꽉 잡았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라가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반응을 살폈어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재촉했죠.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은 씨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발밑에 땅이 갈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도 안 돼요. 초음파 사진도 받고 의사 선생님도 아기가 건강하다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유일한 희망이었던 손주마저. 그것도 거짓이었다니. 미라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전부 거짓이에요. 원장님과 지은 씨가 짜고 임신했다고 속인 겁니다. 초음파 사진도 다른 환자의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녀의 말이 계속됐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어요. 지은이 이름으로 된 진료 기록에는 비임신 상태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병원에 갔던 바로 그날이었죠. 이건 어떻게? 화면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다른 화면도 보여주었어요. 지은이의 이름으로 된 처방전이었습니다. 효과 없는 가짜 약이 처방되어 있었어요. 제가 비싼 돈을 주고 사온 특별 영양제는 그저 일반 비타민에 불과했던 거죠.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VIP 환자 명단에 지은 씨가 있어요. 정상적인 진료 과정이 아니라 특별 관리 대상으로요. 미라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파일을 보여주었어요. 특별 환자 목록이었습니다. 지은이의 이름 옆에는 원장 개인 관리라는 메모와 함께 높은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내가 매번 지불했던 고액의 특진비, 지은이가 받았다던 특별 영양제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나를 속이기 위한 계략이었던 겁니다. 믿기 힘들었지만 미라가 보여준 증거들은 명백했어요. 왜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지만 아마도 어르신의 그녀는 말을 아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제 재산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손주를 핑계로 내 유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라가 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미라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어요. 그녀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이용당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특히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계신 분을.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미라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에 담긴 연민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궁금했어요. 미라는 조금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무기록실에서 일해요. 원장님의 지시로 지은 씨의 진료 기록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우연히 그 파일을 보게 되었죠. 그녀가 살짝 떨면서 말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 일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용기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저에게 진실을 알려준 것이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라 씨, 큰 위험을 감수하셨군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미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진실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냉혹한 세상에도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라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할 것 같아요. 지은 씨에게 직접 물어보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옳은 말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죠. 네. 좋은 생각이에요. 변호사에게 연락해 볼게요. 제 말에 미라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와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혹시 지은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세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지. 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몇몇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다른 도시로 요양을 간다고 할 계획이라고. 그리고 아마도 어딘가에서 아기를 구해와서 자신이 낳은 것처럼 속일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던 걸까요? 그들은 정말 내 재산을 위해 아이까지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군요. 끔찍하네요. 중얼거렸어요. 카페를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맑은 하늘이 무색하게, 내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듯 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민우의 장례식에서 슬퍼하던 지은이, 임신 소식을 전하며 기뻐하던 그녀의 모습, 함께 쇼핑하며 아기용품을 고르던 순간들. 모두 연기였을까요? 정말 지은이가 그런 사람일까? 미라의 말이 사실일까?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미라가 보여준 증거들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은이의 행동에서 느꼈던 작은 불편함들이 떠올랐습니다. 임신 증상이 거의 없던 것, 병원에서의 어색한 태도, 갑자기 늘어난 쇼핑.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잠시 생각을 정리했어요. 미라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은이는 처음부터 민우를 이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사랑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 변한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지금의 그녀는 냉혹하게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통화 목록을 살펴보며 김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가족의 법률 문제를 맡아온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연락하기 전 잠시 민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둔 민우의 웃는 얼굴.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의 아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구나. 작게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지은이가 꾸민 거짓말의 실체를 파헤쳐야 했죠. 아무리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도 거짓된 위안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버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외출 중이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어요. 지은이는 아침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나갔었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미라의 말과 의사 원장의 수상한 태도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알아야겠어. 중얼거리며 지은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결혼 이후 민우와 찍은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죠. 그 사진 속 지은이의 미소가 진짜였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서랍, 옷장, 가방.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싶었죠. 옷장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임신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임신한 사람 같았어요. 침대 밑도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가?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들을 잃고 이제는 며느리까지 의심하는 불쌍한 노인. 그때 화장대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자는 생각에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화장품들과 액세서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서랍을 끝까지 당겨보니 뒤쪽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보니 작은 상자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영수증과 메모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모두 산부인과 원장 이름으로 된 개인 계좌 입금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은 매달 300만 원. 그리고 메모에는 계약금 5천만 원 완납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계약의 대가였을까?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깊이 찾아보니 작은 수첩이 나왔어요. 검은색 가죽 표지의 수첩을 펼치자 정성스러운 필체로 쓰인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의 필체였죠. 그녀의 일기인가 싶었지만 읽어보니 계획표에 가까웠어요. 계획대로 진행 중. 임신 가장 3개월 차. 어머님 의심 없음. 출산 가정 후 입양 절차 진행. 재산 상속 확인 후 최종 정산.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장님과 일정 조율 완료. 가짜 초음파 사진 매달 업데이트. 영양제 대신 위약 처방받기로 함. 어머님 건강 상태 양호. 앞으로 몇 년은 더 사실 듯. 인내심 필요. 이어지는 페이지에는 병원 직원들 이름과 각각 지불한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라의 이름은 없었지만 다른 간호사들, 접수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지은이와 원장의 계획에 동참한 공범자들이었던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었어. 지은이와 원장은 내 재산을 노리고 거짓 임신을 꾸민 것이었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이를 입양해 마치 지은이가 출산한 것처럼 속일 계획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우를 사랑했다고 믿었던 지은이가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나를 속이다니. 증거를 발견한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모든 증거물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스마트폰으로 한 장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지은이가 의심하지 않도록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방에서 나온 후에는 베란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민우가 떠난 후 유일한 희망이었던 손주. 그것마저 거짓이었다니. 진정한 후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야겠어요. 오랜 가족 변호사였던 김 변호사는 내 다급함을 느꼈는지 곧바로 사무실로 오라고 했죠. 아직도 믿기지 않는 마음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 택시 안에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우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사고만 없었다면 아들을 잃은 슬픔에 더해 이런 배신까지 겪어야 한다니 운명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그는 내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창백하십니다.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쉰 후 모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라와의 만남부터 오늘 발견한 증거까지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했어요.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은이의 수첩 사진 영수증 메모 내용까지 모두 보여주었어요.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한 증거네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병원 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 조치만으론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무엇보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 법적 절차는 준비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먼저 원장을 만나볼 겁니다. 김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만류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내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고맙지만 직접 해야 할 일이에요. 지은이가 의심하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하고 싶습니다. 결국 김 변호사는 내 뜻을 존중해 주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모든 대화를 녹음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합니다. 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아냐고 직접 물어보세요. 사무실을 나와 바로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단단히 먹었어요.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지은이의 임신에 대해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 되실까요? 원장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오후 진료가 끝난 후 만나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 병원 원장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병원 건물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주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방문했던 곳인데 이제는 배신과 거짓의 무대가 되어버렸어요. 접수대에서 원장과 약속이 있다고 말하자 간호사가 조용히 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원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오셨나요? 원장이 긴장한 듯 물었어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은이는 정말 임신한 겁니까? 원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초음파 사진도 보셨잖아요. 태아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그때였습니다. 준비해간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지은이의 메모, 입금 영수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라에게 받은 진료 기록까지. 이것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원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을 더듬던 그는 이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어르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서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의 부인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더 이상의 거짓말은 그만두세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대화는 모두 녹음되고 있어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죠. 그 말에 원장의 안색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원장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듯 했죠. 마침내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정말로 사실이었군요. 아무리 준비했다 해도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의 충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셨죠? 의사로서의 양심은 어디 갔습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장은 책상 위에 놓인 펜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지은 씨가 설득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지은이는 민우와 결혼하기 전부터 원장과 관계가 있었다고 해요. 지은 씨와 저는 2년 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그녀가 우리 병원에서 일할 때였죠. 원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상사와 직원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지은이가 민우와 사귀는 동안에도 원장과 관계가 있었다니. 민우는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럼 지은이는 처음부터 민우를, 우리 가족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지은 씨는 진심으로 민우 씨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의 관계를 정리했죠. 결혼 후에는 연락도 끊었고요. 그의 말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지만 곧 이어진 이야기에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의 사고 후 지은 씨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원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그녀가 제안했어요. 거짓 임신을 통해 상속권을 얻자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지은 씨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재산이 많으시고 가족이 없으니 결국 동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달 300만 원씩 받은 겁니까? 영수증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기록 조작과 가짜 초음파 사진 제공이 대가였습니다.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먼저 받았고요. 그의 고백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었죠? 차분히 물었습니다. 원장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지은 씨가 다른 도시로 요양을 간다고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입양을 통해 아이를 구한 후 마치 자연분만한 것처럼 속일 계획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던 걸까요? 그 아이의 친부모는요? 입양한 아이를 속여서 우리 가문의 혈통인 것처럼 키울 생각이었습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외 입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은 씨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분노보다 슬픔이 밀려왔어요. 민우의 기억마저 이렇게 더럽혀진다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사 면허까지 걸린 일인 거 아시죠? 내 말에 원장은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지은 씨와의 관계도 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금전적 보상도. 돈을 언급하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내 아들의 죽음과 내 슬픔을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원장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그게 아니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평생 의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제 인생이. 그의 애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아들이 떠난 후 유일한 희망이었던 손주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김 변호사가 곧 연락할 겁니다. 협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원장이 다급히 불렀습니다. 잠시만요. 지은 씨에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원장의 자백을 받았어요. 녹음도 했고요. 이제 지은이를 상대해야겠습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은 씨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으로 지은이를 어떻게 대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를 미워해야 할지, 아니면 불쌍히 여겨야 할지. 민우를 정말 사랑했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지만 내 눈에는 이제 그 미소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보였습니다. 마치 완벽한 가면을 쓴 것 같았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그녀의 관심이 이제는 모두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이야기 좀 할까?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소파에 앉아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가방에서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들 설명해 줄래? 지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어머님, 이건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원장의 자백 녹음본을 들려주자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처음엔 정말 민우 오빠를 사랑했어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사고 후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앞날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노린 거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처음엔 그런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원장이 그가 제안했어요. 어머님이 아들 잃고 손주라도 있으면 위로가 될 거라고. 원장의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원장은 너가 제안했다고 했어. 지은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순간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둘 다 한통속이잖아요. 이제 들켰으니 게임 끝이네요. 그녀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던 거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민우 오빠는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죠. 사랑이라기보다는 좋은 집안, 안정된 미래,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지은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럼 원장과는 묻지 않으려 했지만 알고 싶었어요. 지은이는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원장님은 그저 도구였어요. 처음에는 그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민우 오빠를 만나고 나서는 단지 필요할 때 이용했을 뿐이죠. 그녀의 냉정한 태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일 아침까지 너 짐을 모두 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은이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녀의 무심한 반응에 더욱 상처받았어요.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걸까요?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손주도, 며느리도.
모두 사라졌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의 아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구나.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누구일까 의아했지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미라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전화를 여러 번 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걱정됐어요. 그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라는 조용히 들어와 내 옆에 앉았어요. 모든 일이 잘 해결되셨나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미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르신께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거실에는 지은이가 내려놓은 증거물들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미라는 그것들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 씨에게 모든 걸 말씀하셨군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미라가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지은이도 떠나고 다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거예요. 미라가 따뜻한 차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문득 물었습니다. 미라 씨는 왜 그날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병원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 남자에게 속았었어요.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었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많이 아프셨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지은 씨와 원장님의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어린 나이에. 미라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적 절차는 진행할 겁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고마웠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미라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갑자기 그녀가 떠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래요? 손님 방이 있어요. 이 늦은 시간에 혼자 가기 위험할 것 같아서. 미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내 불안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옆방에 미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존재가 위로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지은이와는 달리 미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비록 아픈 사연으로 시작된 인연이지만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말없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또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이번엔 배신의 아픔이 더해진 고독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민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지은이가 떠난 후 며칠 동안은 집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바깥 세상과 단절한 채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죠. 민우를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더해 이제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손주마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에 겨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미라였어요. 어르신, 걱정돼서 왔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녀의 손에는 도시락과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라는 말없이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밥 먼저 드세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미라가 차려준 식사를 하는 동안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은요? 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휴가 냈어요. 어르신 걱정돼서.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걱정해 주다니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미라는 그날부터 매일 찾아왔어요. 식사를 챙겨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무엇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르신,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민우 씨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말이 조금씩 내 마음의 얼음을 녹였습니다. 점점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법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원장은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은이와 원장 모두에게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 작업, 증인 진술, 증거 정리. 모든 것이 정신적으로 부담되었죠. 하지만 미라가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어요. 재판장에서 지은이를 마주했을 때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때 내 아들의 아내였고 내 손주를 낳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사기꾼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었어요. 지은이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자신은 원장에게 속았다고 모든 계획은 원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원장은 지은이의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말했죠. 재판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민우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피해자의 아들 고 김민우 씨의 사망 이후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지은이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원장은 실형과 함께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죠. 재판이 끝난 후 미라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새 출발을 하셔야 해요. 그 말에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할 용기가 생겼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회사 일도 다시 시작했고 사회 활동도 조금씩 늘렸어요. 오랜만에 골프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반겨주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미라와의 교류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주말에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함께 영화를 보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동정심에서 비롯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미라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죠. 그녀는 절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게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그런 따뜻함이 내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2년쯤 지난 어느 날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 제가 병원 일을 그만두었어요. 놀라 물었죠. 왜요? 혹시 원장 때문에?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간호사 공부를 더해서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녀의 당찬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미라는 쑥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사실 학비 때문에 고민이에요.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그녀의 고민이 이해됐어요.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는 쉽지 않을 텐데 생계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더욱 힘들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미라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에 빈 방이 많은데 여기서 지내면서 공부하는 건 어떨까요? 학비도 내가 지원해 드릴게요. 미라는 깜짝 놀라 거절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너무 과분해요.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이건 보답이 아니라 제 마음이에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학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장학금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방을 제공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그렇게 미라는 우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우리는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었어요. 미라는 공부하면서도 집안일을 도왔고 나는 그녀의 공부를 응원했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라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늦은 밤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가끔 지쳐 보일 때면 따뜻한 우유와 쿠키를 가져다 주곤 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미라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죠. 어르신 덕분에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점차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저녁엔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 일상이 되었어요. 미라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우자 집이 다시 생기를 찾아갔습니다. 마치 딸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물론 민우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어르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라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걱정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니? 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고아였다는 사실은 말씀드렸죠. 사실 어머니가 누구신지 알아요. 하지만 만난 적은 없어요. 미라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고아원에 맡기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어머니도 힘든 상황이셨대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가끔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을지 상상해봐요. 저를 안아주고 싶었을까? 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을까? 아니면 그냥 잊고 싶었을까? 그녀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어요. 힘들었겠구나.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제게 어르신은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제가 항상 그리워했던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라도 나처럼 외로웠던 거예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이 관계가 참 소중하게 느껴졌죠. 미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너가 소중해. 정말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미라는 더 이상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생일에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선물도 챙겼어요. 미라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어르신, 태어나서 이렇게 특별한 생일은 처음이에요. 그 말에 내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미라는 학업에 열중했고 나는 그녀를 지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민우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떠올릴 때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이 남긴 아름다운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새로운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미라는 간호조무사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좋은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녀가 떠날까 두려웠죠. 미라가 독립할 시간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축하해. 미라야. 정말 자랑스러워.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모두 어르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집에서 지내도 될까요? 물론 방세는 제가 내고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당연하지. 이젠 너가 이 집의 일부니까. 그리고
방세 같은 건 생각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올해로 미라와 함께 산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로부터 5년이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미라는 이제 종합병원 소아과 전문 간호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기 전 다녀올게요라고 인사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미라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병원에서 만난 아이들이 그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부모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들을 때면 자랑스러워요. 마치 내 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사실 이젠 정말 딸처럼 여기고 있어요. 나도 변했습니다. 미라가 옆에 있어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죠. 사회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미라의 제안으로 고아원에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회사 일도 다시 적극적으로 챙기기 시작했어요.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미라가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말해준 이후로 다시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내 변화를 눈여겨보았어요.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좋은 딸이 생겼거든요라고 대답했죠. 어느 날 저녁, 미라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요리들로 상을 가득 채웠어요. 정성껏 테이블을 세팅하고 촛불도 켰죠. 미라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미라가 물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야. 미라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 기억하고 계셨군요. 저도 사실 기억하고 있었어요. 함께 웃으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와인을 한 잔씩 따르며 건배했어요. 미라야, 너가 내 인생에 들어와줘서 정말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을 때였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미라야, 너게 줄 게 있어. 봉투를 건넸죠. 미라가 조심스럽게 열어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그건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미라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이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어르신을 돕지 않았어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알아. 너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잘 알아. 그래서 더욱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야. 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너는 내게 민우를 잃은 후의 삶을 선물해줬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사람이야. 게다가 너가 아니었다면 지은이의 거짓말에 계속 속고 살았을 거야.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 마지막 말에 미라는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법적으로 너를 입양하고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너가 원치 않는다면 괜찮아. 하지만 난 이미 너를 내 딸로 생각하고 있어. 미라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내 품에 안겼어요. 정말요? 저를 딸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가 괜찮다면.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좋아요. 제게는 어르신이 진짜 가족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꼭 아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법적 절차는 몇 달이 걸렸지만 결국 미라는 내 법적 딸이 되었습니다. 미라가 내 성을 따르게 되었을 때 민우의 사진 앞에서 함께 인사드렸어요. 민우야, 너의 여동생이 생겼어. 엄마가 이제 혼자가 아니란다. 미라도 사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죠. 오빠, 저 미라예요. 어머니를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날 처음으로 민우에 대한 생각이 슬픔보다는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있었기에 내가 있었고
그 인연으로 미라도 만났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미라의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녀는 한소아과 의사와 가까워졌어요. 김지훈 선생님이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였죠. 처음 미라가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라가 결혼하면 이 집을 떠날 테니까요. 하지만 곧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녀도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미라가 처음으로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은 항상 어르신이라고 불렀거든요. 제가 결혼해도 여전히 어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미라의 진심 어린 약속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이지. 내 딸.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요. 미라와 지훈의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했습니다. 그는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고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지훈은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무엇보다 미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님, 미라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정식으로 인사를 올 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결혼식 준비는 분주했지만 즐거웠습니다. 미라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함께 쇼핑을 가고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고 예식장을 둘러보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때로는 민우의 결혼식이 생각나 가슴이 아팠지만 그런 감정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미라의 행복에 집중할 때였으니까요.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미라의 베일을 고쳐주며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워. 내 딸.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게 이런 행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너가 행복한 게 나의 행복이야. 지훈이와 멋진 가정 꾸리렴. 예식장에서 미라와 지훈이 서약을 교환할 때 첫 줄에 앉아 지켜보는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대신 내가 미라를 걷어주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친부모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객들은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알고 더욱 감동했다고 합니다. 입양한 딸을 직접 걷어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미라와 지훈은 결혼 후에도 우리 집 근처에 새 집을 마련했어요. 어머니와 가까이 살고 싶어요. 미라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들은 자주 놀러 왔고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가족의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비록 민우는 없지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생긴 거죠.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미라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만 봐도 짐작이 갔어요. 혹시 미라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임신이에요. 3개월 차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외할머니가 된다니 상상도 못했던 축복이었어요. 정말 축하해. 미라야. 건강 잘 챙기고 무리하지 마. 가슴 벅찬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미라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미라의 임신은 순탄했습니다.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건강 상태도 좋았어요. 산부인과 검진에 항상 동행했죠.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지은이와 같이 갔던 그 병원은 아니었습니다. 미라는 지훈이 근무하는 병원의 산부인과를 다녔어요. 초음파 사진을 볼 때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작은 생명이 미라의 뱃속에서 자라는 모습이 경이로웠어요. 어머니, 이름을 뭐로 지을까요? 출산을 2달 앞두고 미라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너희 둘이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의 의견도 중요해요. 우리 가족의 첫 아이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구나 싶었죠. 여자아이면 세연이 어떨까? 세상에 연결된다는 의미로.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지훈이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지훈도 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남자아이면 민석은 어떨까요? 민우 오빠를 기리는 의미도 있고요. 미라의 제안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도 민우를 기억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미라는 우리 집으로 잠시 이사 왔습니다. 출산 전후로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그녀의 바람대로 특별한 산모방을 꾸며주었어요. 아기용품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죠. 이번에는 진짜 손주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잊고 새로운 기쁨에 집중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에 미라가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허둥지둥 병원으로 향했죠. 지우는 당직 중이었기에 이미 병원에 있었고 우리를 응급실 입구에서 맞이했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민우가 떠오르더군요. 아들아, 오늘 너희 조카가 태어난단다. 지켜봐. 주령. 8시간의 진통 끝에 미라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어머니, 세연이에요. 지훈이 작은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작고 빨간 얼굴의 세연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아닌 외손녀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 태어난 것이니까요. 세연이는 무척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2살이 되었는데 벌써 여러 단어를 말하고 활발하게 뛰어다니죠. 할머니, 하고 부르며 내게 달려올 때면 세상의 모든 행복이 내 것인 것 같아요. 미라와 지훈은 훌륭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세연이는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요. 지은이 소식은 가끔 들려옵니다. 재판 후 그녀는 다른 도시로 떠났다고 해요. 원장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녀가 미워 견딜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저 민우와의 추억을 더럽힌 사람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녀에 대한 미움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에너지를 미라와 세연이와의 행복한 시간에 쏟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죠.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네요. 아들을 잃고 며느리에게 배신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라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연이까지. 그때 병원에서 그 간호사가 내게 다가와 속삭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보다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려 합니다. 내일은 미라, 지훈, 세연이와 함께 민우의 묘소를 찾아갈 예정이에요.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을 느끼며 아들을 만날 수 있어요. 민우야, 엄마는 행복하단다. 너가 보내준 미라와 세연이 덕분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이죠. 내게는 미라가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르신, 며느리 조심하세요라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끔찍한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세연이가 내 무릎에 기어올라 볼에 뽀뽀를 할 때면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렇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니. 지금의 나는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인연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